안녕하십니까. 자, 3주차 초급 스페인어 쓰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3과에서는 직설법 현재, 불규칙 동사에 대한 공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께 내드렸던 그 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기 전에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려고 합니다. 자,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할 때 antes de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려고 한다. ir a 동사 원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Antes de visitar a mi abuela, voy a comprar su fruta favorita. 자, 여기서 수는 할머니를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내가 찾는 미용실은 한 대규모 쇼핑몰 안에 있다. La peluquería que encuentras está en un centro comercial en gran escala. 여기를 en gran escala, 대규모로 혹은 대규모의 란 뜻이고요. 이걸 en 대신에 a gran escala 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쇼핑몰은 centro comercial입니다. 자, 여기에서 너가 찾고 있는 미용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관사를 썼습니다. 찾다라는 건 buscar라는 동사도 가능하고 encontrar라는 동사도 가능합니다. 자, 18번. 앞집에 사는 작가는 거의 매일 큰 소리로 소설을 읽는다. El escritor delante de mi casa lee novelas en voz alta casi todos los días. 여기서 앞집에 산다 라고 했죠. 자, 그래서 delante de mi casa. 자, 자기 집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집의 앞에 있는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굳이 que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로 할 때 en voz alta 혹은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alto 자체가 큰 소리로 라는 뜻도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는 보스가 여성이라 형용사 alta를 썼고요. 그냥 부사로 큰 소리로 할 때는 그냥 alto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casi 그죠? 그 다음에 19번 계단에 놓인 바구니에는 계란이 12개가 들어있다. 바구니라는 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cesto, cesta, canasta.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땐 canasta가 가장 적합한 그러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canasta. 자, 어떤 바구니인지를 한번 각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n una canasta sobre la escalera hay 12 huevos. 혹은 hay una docena de huevos. 자, docena 하면 12개예요. 자, 그래서 보통 계란이 12개가 들어있다 할 때는 una docena de 혹은 6개가 들어있다 할 때는 반이 들어있는 거죠. media docena de 이런 식으로도 많이 씁니다. 계단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단 위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에서 전 sobre란 전치사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20번 책상 밑에 있는 상자를 사용해도 되나요? 이랬습니다. puedo usar 제가 사용해도 되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una caja debajo del escritorio. 자, 어떤 상자인지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una caja debajo del escritorio.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공손한 표현을 위해서 podría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에서 거기까지 나갈 필요는 없고요. 자, puedo usar 그냥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유용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의 예문식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보데로 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죠. 이 보데로 동사는 불규칙 동사예요. 뭐가 우회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dormir como un tronco.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잔다라는 것은 꼭 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o도요. o가 우회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como 다음에 이렇게 관사가 나왔을 경우에는요. 뭐뭐처럼 이런 의미가 되고요. como 다음에 관사 없이 쓸 경우는 신문을 나타내요. 뭐뭐로써
그죠? 학생으로서. 자, 다음에는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uedo estar solo en casa. 자, poder 동사 다음에 estar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solo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란 뜻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부사처럼 느껴지지만 스페인어에서는 형용사로 씁니다. 주어의 성수에 따라 바뀝니다. Puedo estar solo en casa. 집에 홀로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ella regresa sola a casa de noche. 자, 여기서 제가 자꾸만 강조하죠. 홀로란 뜻이지만 주어의 성수에 따라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만약 주어가 ella가 됐어요. 그녀는 regresa a casa. 집으로 돌아온다. 자, 여기서 sola라고 제가 썼어요. 혼자서. 근데 주어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solo라고 하지 않고 sola라고 했습니다. regresa sola a casa de noche. 여기서 de noche라고 하는 것은요, 밤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por la noche라고도 쓸 수 있겠죠. 이때 de를 쓸 경우는요, 다음에 관사를 쓰면 안 됩니다. 자, 이번 3과에서는 불규칙 동사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다 수록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들만 수록을 했습니다. 자, poner 동사에서 자, poner 동사는 자, 1인칭 단수가 고가 됩니다. 그래서 pongo 나머지는 다 규칙이에요. 끝이 에르로 끝내는 동사죠. es에, hemos, es, in. 그 다음에 어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1인칭 단수만 고가 됩니다. pongo. 자, 그 다음에 seguir 동사 보세요. seguir 동사는요. 자, 여기 여러분 참 많이 틀려요. si, 구오 이렇게 해서 많이 틀립니다. 얘가 이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sigo, sigue, sigue.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1인칭인지 목수에는 어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seguimos, seguís 다시 바뀝니다. siguen.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틀리는 si9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seguir 동사인 경우에 1인칭 단수는요, pongo처럼 고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seguir는 두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어요. 어간의 애가 이로 바뀌고 동시에 1인칭 단수가 고로 끝나는 불규칙 동사입니다. sigo. 그 다음은 똑같아요. sigues, sigue, si. 그 다음에 이제 1인칭, 2인칭 복수에는요, 어간이 안 바뀝니다. 불규칙 동사라도. seguimos, seguís 다시 바뀝니다. siguen. 자, 그래서 1인칭 단수에 si, 고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과제를 풀어보면 여러분 전부 다 C9라고 합니다. C9. C9가 아니라 C9.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불규칙 동사일 경우에 1인칭, 2인칭, 복수인 경우에는 어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르 동사. 이게 왜 불규칙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인칭 단수가 에르입니다. 에르 같으면요, 오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는 보가 아니라 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불규칙입니다. 베오, 베스베, 베모스, 베이스벤. 이때 2인칭 복수인 경우에 보통 에이스, 아이스 하면 에 위에, 아 위에 강세 보호가 들어가는데요. 이 경우에는 베이스인 경우에 모음이 몇 개입니까? 모음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발음될 때의 모음입니다. 얘는 강모음, 이는 양모음. 그래서 하나의 모음이 됩니다. 모음이 하나일 때는요. 모음이 하나인데 거기에서 강세가 A 오는데 굳이 에다가 강세보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단모음일 때는 강세보호가 붙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이르 동사는 6가지가 다 불규칙입니다. 보이, 바스, 바, 바모스, 바이스, 반. 외워두시고요. 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모음이 하나예요. 아는 강모음, 이는 양모음. 자, 당연히 강세는 아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거기다가 강세보호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베르와 이르, 인칭 복수에 강세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깨레르 동사는요. 깨레르, 에가 이에로 바뀌는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고요. 끝이 에르입니다. 그래서 끝이 먼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OS에 에모스, H, N. 자, 이거는 규칙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어간에 있는 애가 이에로 바뀌는데요.
안 바뀌는 거는 1인칭 복수와 2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queremos, queréis 이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자, 1인칭 단수부터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quiero, quieres, quiere. queremos, queréis, quieren. 다시요. quiero, quieres, quiere. queremos, queréis, quieren. 자, 좋아한다란 뜻이고요.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원형이 옵니다. 자, 뽀데로 동사 우리 방금 했어요. 오가 우에로 바뀌는 불규칙 동사였고요. 끝이 에르기 때문에 querero와 마찬가지로 끝이 os에 emos, es, in이 됩니다. 그리고 모음 오가, 어간에 있는 모음 오가 우에로 바뀝니다. 1인칭, 2인칭 복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puedo, puedes, puede. podemos, podéis, pueden 이렇게 됩니다. pedir 동사는요. 아까 seguir 동사처럼 애가 이로 바뀌어요. 끝이 이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os에 imos, is, e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어간에 애가 이로 바뀌어서 pido, pides, pide. 그 다음은요. 1인칭, 2인칭 복수는 안 바뀝니다. pedimos, pedis 다시 바뀌죠. piden.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pido, pides, pide. pedimos, pedis, piden. pido, pides, pide. pedimos, pedis, piden. 자, 그 다음 estar 동사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estoy, estás, está. estamos, estáis, están. 이때 tilde, 강세 모음이 몇 개나 됩니까? 4개예요. 강세 보호가 없는 것은 1인칭 단수와 복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세 보호를 빼도 철자가 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조심하세요. 그 다음 세르 동사예요. 세르 동사는 soy, eres, es, somos, sois, son. 이때 sois도요. 모음 하나예요. 그래서 강세 보호가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soy, eres, es, somos, sois, son. 자, tener 동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여기도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자, seguir 같은 경우는 애가 이로 바뀐다. 1인칭 단수가 고가 온다 라는 거였지만 tener는요. 애가 이해로 바뀌고요. 1인칭 단수가 고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인칭 단수 볼까요? tengo. 근데 1인칭 단수에서 조심할 거는요. 1인칭 단수에 나오는 애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로. 자, tengo. 그 다음부터 바뀌어요. tienes, tiene. 그 다음 1인칭, 2인칭 복수는 안 바뀝니다. 어간이. tenemos, tenéis, 다시 tienen.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인데 불규칙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tener 동사는 반드시 외우고 익혀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동사도 다 외워야 되지만요. tener 동사 가장 빈도수가 높아요.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다시 읽어볼까요?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자, 그 다음 다르 동사예요. 자, 다르 동사는요. 아까 배려하고 똑같아요. 1인칭 단수는요. 오로 바뀝니다. 다르인 경우에 아르로 끝나면. 그래서 이게 규칙인 경우는요. 도 이렇게 돼야 돼요. 도다스다, 다모스다이스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이가 됐어요. 그래서 불규칙인 겁니다. 그 다음에 1인칭 복수에 다이스에 강세 보호가 없습니다. 당연히 음절이 하나예요. 다이스. 자, 그래서 강세가 오는 아예 강세를 두고 읽으면 되지 거기에다 강세 보호를 붙일 필요가 없다. 왜? 음절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세르인 경우요. 나머지는 다 규칙입니다. 그런데 포네르처럼 1인칭 단수에 고가 들어간다는 것만 불규칙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고, 아세스, 아세, 아세모스, 아세이스, 아센. 1인칭 단수가 아고가 아니라 아고가 됐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데세르 동사는요. 1가 2로 바뀌고요. 1인칭 단수가 고가 되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불규칙 동사예요. 자, 앞에서 비교해보자면 세기르 동사하고 비슷하죠? 디고, 디세스, 디세. 그 다음 1인칭, 2인칭 복수는 안 바뀝니다. 데시모스, 데시스, 디센. 다시 해볼까요? 디고, 디세스, 디세. 데시모스, 데시스, 디센. 자, 시고, 시게스, 시게. 세기모스, 세기스, 시게. 하고 똑같죠? 단, 세기르 동사의 1인칭 단수는 고. 데시르 동사 1인칭 단수에 고가 들어가고요. 애가 2로 바뀌고 1인칭, 2인칭 복수에서는 어간이 모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베르 동사인데요. 사베르 동사는요. 1인칭 단수만 불규칙인데요.
뭐예요? 세입니다. 이때 세는 애가 뭡니까? 몸 하나예요. 근데 보니까 뭐가 들어가요? 강세보호가 들어가요. 왜 들어갑니까? 세에 강세가 안 들어가는 세가 또 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사베르 동사 1인칭 단수에 강세보호를 붙인 거예요. 구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틀린 건데요.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세, 사베, 사베, 사베모, 사베이, 사벤 1인칭 단수만 시험에 잘 나오죠. 불규칙 동사를 묻는 표현이라면 나머지는 다 규칙이니까요. 그래서 세 기억해 주세요. 베니르 동사도 아주 어렵습니다. 자, 이 베니르 동사는 뭐하고 비슷하냐? 떼네르 동사와 비슷해요. 근데 다르잖아요. 끝이 에르고 이건 이르잖아요. 예, 그것만 다르고요. 1인칭 단수에 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애가 이로 바뀐다는 거. 그리고 1인칭 단수에 나오는 어간에 있는 모음 애는 안 바뀐다는 것까지 똑같아요. 근데 어미가 이르로 끝났다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벤고 비에네스 비에네. 그 다음에 애가 안 바뀌죠. 베니모스 베니스. 자, 끝에 이모스 이스로 바뀝니다. 근데 떼네르는 에모스 에이스로 바뀌죠. 그 다음에 다시 바뀝니다. 얘가 이에로. 그래서 비에넨이 됩니다. 자, 1인칭 단수가 땡고, 이거는 벤고. 고가 오고 어간에 있는 애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애가 이에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 DNS, DNA, DNN. BNS, BNA, BNN. 근데 또 하나 다른 것은 떼네모스가 데네이스가 되는 게 베니모스와 베니스로 된다는 거. 왜냐하면 끝이 이르로 끝나기 때문이죠. 자, 그거 비교해 가면서 확실하게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벤고 BNS BN에, 베니모스 베니스 BNN, 벤고 BNS BN에, 베니모스 베니스 BNN입니다. 오일의 동사는요, 원형의 이 위에 강세보호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읽을 때요, 오가 강모음, 이가 양모음이라서 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에 강모음이 들어가서 각각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가 강모음으로 바뀌었어요. 두 개의 강모음이 마주올 때는 음절 분해가 일어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이르 이렇게 됩니다. 오이르. 이도 똑같은 강세로 읽어주셔야 돼요. 오이르. 오이 이렇게 해서 붙여버리면 안 됩니다. 자, 원형에 이에 강모음이 들어간다. 강세가 들어간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6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셔야 돼요. 자, 1인칭 단수에 고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 1인칭 단수에 이에는 강세 보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의 강세를 두어서요. 오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이 들어가네요. 오이에스 오이에. 그 다음 조심하셔야 돼요. 1인칭, 2인칭 복수에는요. 자, 원형에 나왔던 이 위에 강세가 그대로 들어가요. 오이모스, 오이스. 알겠죠? 다시 오이엔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오일의 동사는 원형의 강세, 1인칭, 2인칭 복수의 강세, 그 다음에 1인칭 단수에 고가 들어간다.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오이에스, 오이에, 오이엔. 자,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강세보 조심해서 다시 한번 2번 연달아 읽겠습니다. 오이고, 오이에스, 오이에, 오이모스, 오이스, 오이엔. 오이고, 오이에스, 오이에, 오이모스, 오이스, 오이엔. 자, 이제부터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풀어온 걸 고치면 참 좋겠지만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하고 하기에. 자, 그래서 간단한 것들은 제가 풀고요. 자, 제가 15문제를 풀어드립니다. 나머지 5문제 여러분들이 풀어오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5문제에 관련해서는 고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답 한번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습문제 1번. 나는 지금 너에게 현금으로 500유로를 줄 수 있다. 아오라, puedo darte. 자, 이때 때는요, 너에게입니다. 자, poder의 동사 다음 동사 원형인데요. 동사 원형 꽁무니에 붙였습니다. 아,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면요, 때를요, puedo 앞에 둬도 돼요. te puedo dar. 근데 보통은 puedo darte. 동사 원형이 오면 꽁무니에 많이 붙입니다. 그 다음에 500. 여러분 어떻게 읽을 줄 알아요? quinientos예요. 알겠죠? quinientos euros. 자, 500유로를 현금으로.
en efectivo. 기억하세요. en efectivo. 현금으로 라는 뜻입니다. Ahora puedo darte 500 euros en efectivo. 자, 그 다음에 2번. Graciela,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 당신은 저의 말을 듣지 않나요? 저의 말을 믿지 않나요? 자, Graciela, le amo. 당신을 이라고 해서 제가 te amo라고 쓰지 못했어요. le amo. 자, 왜 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듣다라는 동사, 오히려 동사가 있죠. 나의 말을 듣는다 해서 mi palabra라고 절대 쓰지 않고요. 그냥 직접 목적 대명사 나를 듣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왜 뭐뭐 하지 않습니까? 왜 안 들어요? Porque no me oye. 왜 제 말을 안 듣습니까? 그 다음에 제 말을 왜 안 믿으세요? 자, 여기에서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말로 물었잖아요. 그죠? No cree en mí.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cree를 동사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나를.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cree를 동사 다음에 전치사 in이 나옵니다. 나를 믿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말은요. yo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 나라고 할 때는요. me라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전치격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전치사 다음에 yo는 어도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올 때는요. 나라는 말이 올 때는 반드시 me로 고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Graciela, le amo. Porque no me oye. No cree en mí. 아시겠죠? cree를 다음에 전치사 en. 그 다음 3번. 돈키호테는 하루 종일 두시에네아를 생각한다. 그리고 그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Don Quijote piensa en Dulcinea todo el día. 자, pensar 동사, 불기치동사 나왔어요. 자, 하루 종일 곰곰이 생각하다. 그것도 뚫어지게 생각하다. 이때 pensar 동사 다음에요. 전치사 en입니다. 자, 누구만을 생각한다. 이렇게 할 때. 알겠죠? Dulcinea만을 생각한다 해서 piensa en Dulcinea. 하루 종일, 하루 온종일 할 땐 todo el dia예요. 근데 매일매일 할 때는요. 복수형을 써요. todos los días라고 쓰죠. 근데 여기선 하루 온종일이기 때문에 todo el dia가 되겠습니다. 그녀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이 no puede dormirse por ella. 그녀 때문에라고 했기 때문에 전치사 por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por가 영어의 for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자, 누구누구를 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때문에 라는 말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또 por로 많이 쓰이는 거는요. 누구를 대신해서.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자꾸 por를 보면 그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래야 다른 전치사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por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위하여가 아니라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누구 대신에. 알겠죠? 자, 영어의 for하고 비슷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도르미르와 도르미르스에 참 구분이 안 가죠. 특별하게 다른 의미는 없어요. 도르미르는 자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도르미르스는요, 막 잠에 떨어지다. 그죠? 자, 골아 떨어지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잠들기 시작하다라는 뜻인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다라는 뜻보다는요. 잠에 들지 못한다 해서 도르미르세를 썼습니다. No puede dormirse por ella. 아시겠죠? 자, 4번. 스페인어 과정은 3월에 시작한다. 과정 중에 학생들은 스페인어로 매일 일기를 써야 된다. 참 좋은 습관이네요. 그죠? 자, 저도 한번 수업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일기를 쓰라고 했던 경우가 있는데 뭐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착실하게 일기를 쓴 학생이 있었어요. 결국 참 잘하더라고요. 스페인어를. 저는 아닙니다. 자, 스페인어를 일기로 여러분들 중에 실력이 충분히 된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생들은요. 써보세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일기장이 너무 큰 거 준비하지 마시고요. 작은 수첩 같은 거 있죠. 다이어리 같은 거에다가 처음엔 한 3줄, 그 다음에 3줄 쓰다 보면 4줄 쓰고 싶고 4줄 쓰다 보면 5줄이 쓰고 싶어요. 자, 그러다 보면 한 페이지를 꼭꼭 외우게 됩니다. 자,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4번 읽어볼게요. El curso de español empieza en marzo. 자, 달이 나올 때는요, 앞에 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3월에 할 때는요,
자, 전치사 en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시작하다라는 empezar 동사가 여기서 불규칙 동사예요. 얘가 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 과정, 코스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꾸르소, 그 다음에 델 에스파뇰 하면 틀립니다. 에스파뇰 언어명으로 나올 때는요. 전치사 데나 en 다음에 관사를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어과 데파르타멘토 데 에스파뇰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스페인어 교수 하면은 프로페소르 데 에스파뇰 이러잖아요. 전부 다 전치사 데 다음에는요. 언어명일 때 관사 생략입니다. El curso de español empieza en marzo. 과정 중의 학생들, 자 이거로 고민을 제가 많이 했는데 los estudiantes del curso, 그 과정의 학생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미로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과정 중에 그 과정을 듣는 학생들,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간단하게 del curso 그랬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좋은 표현이 있는지 제가 보고 여러분들 좋은 표현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매일 일기를 그 다음 중요한 게 나와요.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왔습니다. 보통 뭘 씁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때미르케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데베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죠. 그 다음 또 해야 된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께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자, 때네르케하고 비슷해 보이지만요. 아이께 동사 원형은요. 주어가 구체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los estudiantes del curso, 그래서 그 수업을 듣는 학생이란 뜻이 주어로 나와 있어요. 이때는 아이께는 못 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때네르게 혹은 데베르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자, 데베르 다음에 동사원형을 썼습니다. tienen게 좋습니다. 그것도 자, 여기서는 데벤 에스크리비, 자, 쓰다니까 에스크리비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요. 보통 일기를 쓰다 할 때요. llevar diarios, llevar 동사를 많이 써요. 여러분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쓰래요. llevar en español diarios todos los días. 아니면 llevar diarios en español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요. escribir도 동사를 써서 escribir diarios en español 혹은 escribir en español diarios 상관없습니다. 자, llevar 동사의 일기를 쓰다 라는데 llevar 동사 들어간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escribir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llevar라는 동사가 들어가는구나. 이 llevar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여러모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죠? 플렉스 시험도 있고요. 그런 시험에는요. 동사를 물어보는 시험 많이 나옵니다. 이 경우에 어떤 동사가 적합한가? 그때 동사가요. 아주 어려운 동사. 여러분 정말 이런 동사도 있었나 하는 동사는 절대 안 나와요. 이거 많이 봤던 동사인데 그런데 쓰임이 굉장히 다양한 동사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보네르 동사라든지 그죠? 눈에 딱 띄도록 많이 나오는 거, 이르 동사라든지 예바르 동사라든지 이런 동사들인데 그 중에 쓰임이 굉장히 다양한 동사 중에 하나가 예바르예요. 여러분들 예바르를 한번 시간 날 때 꼭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험 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우리는 그 유명한 스페인 레스토랑을 찾을 수가 없다. 너는 그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아니?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들은 뭐뭐 할 수가 없다. poder 동사 다음에 원형 나오는 거 있죠. No podemos encontrar.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스페인어 레스토랑. El restaurante español tan famoso. 그렇게 유명한, 그 유명한 스페인 레스토랑을 찾을 수가 없다. 자, 레스토랑이 어디 있는지 아니? ¿Sabes dónde está el restaurante? 자, 여기에서요, 그 유명한, 이럴 때 그 유명한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토록 유명한 레스토랑을 우리는 대체 찾을 수가 없구나, 라는 한심한 어투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토록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을 수조차 없구나,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유명한 레스토랑, 그냥 유명한 레스토랑. 자, 그라고 해서 어떤 특정하다라는 의미로
정관사를 사용을 했고,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제가 그 유명한, 그죠? 그토록 유명한 해서 딴이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유명한 하면은 그냥 famoso가 되겠죠. 그죠? 매우 유명한 하면 muy famoso가 되겠죠. 근데 그토록 유명한 해서 딴을 썼습니다. 자, 작가의 의도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사베르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데요. 자, 우리 사베르 동사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베르 동사 다음에 목적어로는요. 동사 원형 올 수 있어요. 운전할 줄 안다. 너 운전할 줄 아니? 사베스. 그다음 뭐죠? conducir. 그죠? 자, 그렇게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깨이아의 절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을 써볼까요? 마리아가 착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 알고 있었냐? 좀 그런가요? Sabes que María es buena. 그죠? María es buena. 마리아가 착한,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너 알고 있었니? 해서 깨이아의 절이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오는 의문문도 올 수 있어요. 자, 방금 제가 쓴 것처럼 Sabes dónde está el restaurante. 자, 그래서 자, 동사 원형, 깨이아의 절,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나오는 의문문. 자, 모두 사베르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일찍 들어와야 해. 오늘 아빠 생일이야. 우리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드리자. 생일 선물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누가 할래? 자, 볼까요?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뭐뭐 해야 돼. 그랬습니다. 자, 이때 너희들이니까 보소드로 쓰잖아요. 그죠?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할 때 debéis entrar temprano. 일찍. 그죠? entrar. 자, 들어오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베르 동사의 2인칭 복수에다가 동사 원형하면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죠. 자, 명령의 의미를 받습니다. debéis entrar temprano. 자, entrar 아까 사람 말 쓰고 싶었는데 여기 없어요. 그래서 그냥 debéis entrar temprano. 일찍이 들어와야 된다. 오늘 아빠 생일이야. Hoy es el cumpleaños de mi padre. 여기는 뭐 우리 아빠, 보통 여기는 우리 아빠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말보다는 그냥 mi padre. 그냥 쓰지 않지는 않아요. 항상 써요. 자, mi padre. 그냥 친구라고 하지 않고 mi amigo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깜짝 파티를 준비해 드리자. 뭐뭐 하자 라고 할 때 vamos a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자라는 뜻이 되죠. Vamos a preparar la fiesta sorpresa. 자, 깜짝 파티를 우리 준비하자 이런 뜻이 되겠죠. 생일 선물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이랬습니다. 자, 이거 누가요? 주어가 우리들이죠. Tenemos que hacer un regalo de cumpleaños. 자, 생일 선물. regalo de cumpleaños. 자, 생일 선물을 준비하다 해서 preparar을 동사를 또 한 번 더 쓰려고 했는데 이거 준비하다 해서 그냥 hacer 동사를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뭐 hacer가 만들다라는 의미로 꼭 쓰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생일 선물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hacer un regalo de cumpleaños. 생일 선물 해야 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할래? 그랬어요. ¿Quién va a hacerlo? 자, 누가 뭐 준비를 하거나 그죠? 생일 선물을 하거나 간에 누가 할래?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hacer 동사를 썼습니다. 자, 누가 할래? 하다라는 의미로는 그냥 ¿Quién va a hacer? 앞으로 할 거냐? 가까운 미래. 근데 여기서 뭐를 썼어요? 자, hacerlo. 자, 그것을 하다. 자, 그냥 hacer만 쓰면요. 스페인어는 그렇더라고요.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가 올 경우에요. 목적어도 같이 와줘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hacer은 regalo 다시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서 목적 대명사 로로 받아버렸어요. 자, 누가 그걸 할래? 그러니까는 un regalo de cumpleaños를 그냥 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누가 그거 할래? 누가 생일 선물 할래? 이런 의미로 로로 받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이 무지 긴 문장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거니까 한번 생각하면서
따라서 속으로라도 읽어주세요. Debéis entrar temprano. Hoy es el cumpleaños de mi padre. Vamos a preparar la fiesta sorpresa. Tenemos que hacer un regalo de cumpleaños. ¿Quién va a hacerlo? 자, 누가 할래? 누가 할 거야? 자, 여기서 동사 원형인데요. 누가 할래? 뭐요? 한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굽니까? 전부 다 보수투로 쓰잖아요. 그래서 vas a hacerlo. 그게 맞겠네요. 그죠? ¿Quién vas a hacerlo?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태블릿 PC나 데스크톱 PC. 자, 요거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것과 요것 중에 뭐 할래? 선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면은 보통 cual을 쓰죠. ¿Cuál de las computadoras va a comprar? 그죠? ¿Cuál de las computadoras va a comprar? 자, 뭘 살 거냐 이런 뜻인데요. 주어가 또니까 vas a comprar. 그죠? comprar. Esta computadora personal o aquella de escritorio. 자, 일단 단어부터 알아볼까요? 태블릿 PC. 뭡니까? computadora personal. 그 다음에 데스크톱 PC는 뭐예요? computadora de escritorio. 자, 그걸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둘 중 어느 거 살 거냐 했으니까 ¿Cuál de las computadoras vas a comprar? 앞으로 살 거니까.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자, 이 태블릿 PC잖아요. Esta computadora personal o 저 데스크톱이죠. 이때는요. aquella computadora를 두 번 쓸 필요는 없고요. aquella만 해주세요. 자, aquella가 어떤 의미도 같습니까? 시대명사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computadora 생략하고 de escritorio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 태블릿 PC가 더 나을 것 같다 해서 괄호하고 preferir 동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prefiero 그다음 뭐예요? esta computadora personal. 자, 여기서는 뭐 esta computadora 생략해버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esta personal 이렇게 할까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요. 그냥 다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esta computadora personal. 알겠죠? esta personal. esta computadora personal. 이 태블릿 PC가 나을 것 같다. esta personal. esta computadora personal. 그냥 저는 다 썼는데 글쎄요. computadora를 빼버리고 esta personal 해도 뭐 틀리진 않을 것 같네요. 그때 esta는 computadora를 다 포함하는 지시 대명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초급 스페인어 장문이 몇 시에 시작하지? 자, 여기서 몇 시에 라는 표현은요, 라는 전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오라에 하면은 몇 시니 이런 뜻이고요. 깨오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는요, 몇 시에 뭐뭐 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qué hora empieza la composición básica de la lengua española. 자, 여기서 보면 이 básica 초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termedia. 자, la composición intermedia 하면은 중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a composición avanzada 하면은 고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1시 시작한다 하면은 empieza a la 1 de la tarde. 여기 조심할 거는요. 우리가 오후에 하면은 por la tarde가 있어요. 여기다가 시간 뒤에는 오전에 오후에 할 때는요. 절대 por la tarde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치사가 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럼 아직 시간이 있네. Entonces todavía tengo tiempo. 시간이 있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빨리 점심을 먹어야겠다. almorzar 동사가 점심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점심을 빨리 먹을 거다. 이런 의미겠죠. 먹을 생각이다. 먹어야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라 동사 원형을 써서 voy a almorzar pronto. 빨리. 얘는 일찍이란 뜻이 아니라 빨리. 그러니까 sí. 그래. 빨리 먹으러 가자 우리. 뭐뭐 하자 해서 vamos a 동사 원형 하면은 영어의 let입니다. 뭐뭐 하자. 근데
밥을 먹자가 아니라 먹으러 가자기 때문에 vamos a ir 이때 ir는 가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a comer pronto 이때 a는요 목적을 나타내요. 밥을 먹기 위해 밥을 먹으러 밥 먹을 목적으로 이거 뭐 para라고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ir para comer pronto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qué hora empieza la composición básica de la lengua española? 그래서 básic는요, intermedia 하면은 중급, avanzada 하면은 고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pieza a la una de la tarde. 여기서 de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Entonces todavía tengo tiempo. 아직 시간 있네. 때내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는요, 보통 관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관사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뒤에 수식하는 말이 올 때는 앞에 부정관사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요. 셀 수 있는 명사에서 만약 이호, 땡고 이호 이런 말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그냥 땡고 이호스라고 하지 않고 이호라고 했어요. 이거는 아들이 하나 있다. 반드시 그 숫자의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빨리 점심을 먹어야지. 이를 동사원에서 voy a almorzar pronto. 자, 그 다음에 뭐뭐 하자라고 할 때 vamos a 동사원형.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이 되겠습니다. 결국이란 말이 나오고요. 제투성이 아가씨 즉 신데렐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찾아낸다가 아니라 찾아내고 만다. 자,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al fin, 결국, por fin, 그죠? 같은 말이 되겠죠? por fin, 결국에. 자, 근데 여기는요, al fin만 쓴 게 아니라 al fin y al cabo로 썼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al fin이나 al fin y al cabo는 같은 뜻입니다. 결국에. 왕자는 했어요. El príncipe 찾아내고 만다 그랬죠. 결국 찾는 데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찾아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가르 동사 다음에 전치사 아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게 되면요. 결국 뭐뭐 하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찾는다 라기보다는 애를 쓰고 노력해서 결국 어떻게 되다. 그죠?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찾는다. 결과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전부터 노력을 해서 결국은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여기까지 도달하게 된다. 예가르가 원래는 도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 라는 의미로 그냥 encontrar를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요. 자, 그 과정이 중요해요. 결국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가 결국은 찾아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가 encontrar 그 다음에 알라 cenicienta 신데렐라입니다. 스페인어로 cenicienta 제투성이란 뜻이 되고요. 앞에 정관사 라가 붙었어요. 제투성이 아가씨 얘는 이제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치사 아를 썼습니다. 자, 제투성이 아가씨를 결국 찾아내는데 성공한다. 자, 그 다음에 그녀에게 유리구두를 신긴다. 그래서 유리구두, 우리 보통 구두는요, 사파토스의 복수형만 써요. 근데, 자, 여러분 어릴 때 읽었던 신데렐라 동화집에 보면, 신데렐라가 구두를 한 장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 왕자가 신발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발 한 짝을, 그러니까 두 개를 신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신겨요. 그래서 그녀에게 신긴다 그랬죠. Le calza el zapato de cristal. 유리 구두예요. 자,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구두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나타내는 전치사 대는 그 뒤에 관사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 크리스탈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데 크리스탈 이렇게 써줘야 돼요. 왜냐면 재료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금시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reloj de oro 그러죠. reloj del oro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재료를 나타낼 때는 대 다음에 관사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발을 신기다 할 때 깔사르 동사,
근데 그녀에게라고 했기 때문에 에이야라고 간접 목적어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간접 목적어를 쓰면 동사 앞에 간접 목적 대명사를 같이 중복을 해서 쓴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써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요. 왜 여기 간접 목적 대명사가 안 나왔지? 간접 목적어가 있는데 라고 하는 문장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접 목적어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안 쓰면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면 좀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자, 그런데 안 써도 되는 경우는요. 간접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보다 뒤에 올 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먼저 와요.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오는 경우는요.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간접 목적어가 너무 중요해서 직접 목적어보다 먼저 왔어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간접 목적 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이야가 나왔죠. 이 경우도 간접 목적어를 꼭 써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이 문장에서처럼 플러스 그 다음 사람이 나오잖아요. 간접 목적어. 이때 고유 명사거나 그냥 일반 명사인 경우는요. 직접 목적어보다 뒤에 나올 때는 안 써도 돼요. 근데 이 경우는요. 뒤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써야 돼요. 어느 경우냐. 플러스 뭡니까? 인칭 대명사가 나올 경우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간접 목적 대명사를 써줘야 됩니다. 이때 레를 빼버리고 그냥 에이야만 쓰면 틀린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레를 여기서는 꼭 써야 된다. 그 다음에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그녀에게. 이번엔 또 에이야를 또 써야 될까요? 앞에 한번 나왔으니까 안 써도 돼요. 그냥 레만 써줍시다. 레 confiesa. 그녀에게 고백한다. confessa라 동사가 불교식 동사예요. 그래서 레 confiesa. 그녀에게 고백을 한다. su amor. 사랑한다고 라고 나와서 깨기야의 절을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su amor. 사랑을 고백한다. 라는 의미로 써주는 게 더 문장이 간결할 것 같습니다. 문장을 쓸데없이 자꾸 깨 해서 절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했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주세요. Al fin y al cabo, el príncipe llega a encontrar a la cenicienta. Él calza el zapato de cristal a ella y le confiesa su amor.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국제화 시대의 외국어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외대 교수들은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3개의 외국어를 마스터할 것을 권한다.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국제화 시대.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La era globaliza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은 중요하다. 근데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나왔네요. 매우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또 이럴 때 es muy importante la lengua extranjera. 그렇죠. La lengua extranjera es muy importante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두 가지 문제는 다 상관이 없겠고요. 여기는 부사구가 제일 먼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냥 es muy importante la lengua extranjera. 그 문장 구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por eso 외대 교수들은 los profesores de la Universidad de Lenguas Extranjeras. 그 다음에 국익을 위해 자신의 발전을 위해 위해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물론 이로 연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tanto como로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tanto A, como B 이렇게 되면요. A도 B도 다 해당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tanto para el interés nacional 국익입니다. interés nacional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como para el desarrollo 발전을 위해서
개개인의 발전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발전, por nuestros mismos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 했으니까 nuestros mismos. 자,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발전이 되고 국가에도 발전이 된다. 이런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라는 의미에서 desarrollo por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자, 여기서 no hay imposibilidad 이라고 제가 써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no hay nada 없다 그랬어요. impossible 이제는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불가능한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죠. nada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no hay nada imposible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해서 전치사 빠를 썼어요. 자, 예를 들어 신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No hay nada imposible para Dios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No hay nada imposible para nosotros.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글쎄 국제화 시대 중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적어도라는 표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알메노스를 대표로 썼는데 그 말고도 como mínimo 우리 교재에 나오고요. por lo menos, a lo menos 다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anto como를 쓰면 이 접속사 이로 연결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훨씬 그 부분만이 눈에 확 들어와요. 자, 이를 연결시키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복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tanto para는 딱 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장이 길수록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anto para 뭐뭐를 위해서라는 뜻이죠.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el desarrollo por nuestros mismos 우리 자신의 발전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하다 이런 거 할 때 dominar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죠. 지배하다. 완전히 끝을 낸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언어의 경우에 마스터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복을 한다. 그래서 dominar의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saber의 동사를 써서 saber a fondo. 자, fondo가 깊이에요. 심연. 깊이까지 알아낸다. 끝까지 알아낸다는 뜻이죠. 완전히 마스터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골고루 여러 가지 표현들 알아두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표현으로 한 가지 외워서 시험에는 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주 과제는 58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11번에서 15번까지입니다. 다 풀어서 이 클래스 과제란에 4월 6일까지 꼭 올려주세요. 이거는 출석 체크용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못 풀겠다, 어렵다 해도 제가 틀리는 거에 대해서 뭐 감점을 한다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꼭 시간 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푼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댓글을 좀 달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